안녕하세요. 사랑부동산 이정행 대표입니다. 지난 11월 초에 저희 교회에서 다녀왔던 남이섬에 대한 놀라운 정보와 사랑과 감성이 담겨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름답고 특별한 추억을 남겨준 남이섬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벌써 초겨울이 다가오는데요. 남이섬 이야기로 지난 가을에 행복한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남풍이 전국 곳곳을 아름답게 채색하던 그 가을에 남이섬에는 떨어진 낙엽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발목까지 꼭 파묻히는 낙엽길이 특별한 기억을 선물하기 때문인가 봐요. 남이섬의 유래에 들어보셨나요? 그 앞섬이라는 뜻의 남섬으로 불렸던 그 남이섬 지명 유래는 남이섬 북쪽 언덕의 그 돌무더기에 남이 장군이 묻혀 있다는 그 오랜 민간 전승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래요. 남이섬이 다산 정약용의 저서에 보면 이러한 민간 전승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찍이 남이섬을 남이섬 또는 남이서로 부른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답니다. 섬은 이제 섬을 뜻하는 것이고 도는 큰 섬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작은 섬을 뜻한대요. 또한 남이섬은 유니세프 어린이 진화공원이라고도 하고 또 장애인 편의 관광지라고도 부르는 곳이 남이섬인데요. 남이섬은 2010년도에 세계에서 14번째로 국내 최초로 유니세프 어린이 진화공원이 선정되었대요. 유니세프 후원 활동가, 남이섬 세계 책나라 축제 등 어린이 진화 문화 정책에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랍니다. 또한 여성 임직원들의 그 모성 보호를 위한 평소의 노력으로 2017년도에는 유니세프 엄마에게 친근한 일터로, 또 장애인 인권 포럼에서는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관광지인 이지플레이스로, 쉬운 장소 이지플레이스로, 문화체육부로부터는 장애인, 어르신, 또 영유아 모두의 관광 활동이 보장되는 그런 열린 관광지로 선정이 되었대요. 남이섬은 그 회사 내의 임직원들의 육아 복지를 위한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생명의 섬으로 지속적으로 가꾸어 나가고 있답니다. 근데 이 남이섬이 언제 만들어졌냐고요? 남이섬은 남이나라 공화국이라고 하는데, 남이나라 공화국은 생명의 섬 남이섬의 문화관광 분야 브랜드명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궁금했었거든요. 그 배를 보니까 남이나라 공화국이라는 게 붙어져 있어서 궁금했었는데, 그 남이섬을 찾는 관광객들이 한국 내의 또 다른 상상나라로 여행을 떠나는 기분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기념을 이렇게 표방하는 특수관광지라는 의미로 만들어졌답니다.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동화와 노래를 선물하는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상상공화국으로서 독자적인 관광 외교와 문화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하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이나라 공화국은 남이섬을 찾는 관광객들이 한국 내에 또 다른 상상나라로 여행을 떠나는 그런 기분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 개념을 표방해서 이제 이렇게 남이나라 공화국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남이나라 공화국 여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이섬 기간제 회원권으로서 그 여권 소지자는 이용 기간 내에 횟수 제한 없이 이렇게 입장이 가능하도록 1년에 이제 5만원에서 한 7만원 사이에 그 여권 발급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재미있는 발상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가을에 낙엽 밟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낙엽에 관한 생각, 또 단풍에 관한 생각, 저희 장애 선교센터의 김홍덕 씨가 쓴 글을 읽어드릴게요. 가을이 깊어지면 나는 거의 매일같이 떨어의 낙엽을 긁어모으지 않으면 안 된다. 날마다 하는 일이건만 낙엽은 어느덧 날고 또 떨어져서 또 다시 쌓이는 것이다. 낙엽이란 참으로 이 세상 사람의 수요보다도 많은가 보다.
30여 평에 차지 못하는 뜰이 엄만 날마다 시중이 조련치 않다. 벚나무, 능금나무. 제일 귀찮은 것이 벽의 담쟁이이다. 담쟁이란 여름 한철 벽을 온통 둘러싸고 지붕과 연돌에 붉은 빛만 남기고 집안을 온통 통째로 초록의 세상으로 변해줄 때가 아름다운 것이지, 잎을 다 떨어뜨리고 앙상하게 드러난 벽에 메마른 줄기를 그물같이 둘러칠 때쯤에는 벌써 다시 지럽떠볼 값조차 없는 것이다. 귀찮은 것이 그 낙엽이다. 아령 벚나무 잎같이 신선하게 단풍이 드는 것도 아니요. 처음부터 칙칙한 색으로 물들어 재치 없는 그 넓은 잎이 지름길 위에 떨어져 비라도 맞고 나면 지저분하게 흙 속에 묻히는 까닭에 아무래도 날아 떨어지는 쪽쪽 그 뒤시중을 해야 된다. 벚나무 아래에 긁어모은 낙엽의 산더미를 모으고 불을 붙이면 속의 끝부터 푸석푸석 타기 시작해서 가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바람이나 없는 날이면 그 연기가 낮게 드리워서 어느덧 뜰 안에 가득히 담겨진다. 낙엽 타는 냄새같이 좋은 것이 있을까? 가재 볶아낸 커피의 냄새가 난다. 잘 익은 꼬 냄새가 난다. 갈퀴를 손에 들고는 어느 때까지든지 연기 속에 우뚝 서서 타서 흩어지는 낙엽의 산더미를 바라보며 향기로운 냄새를 맡고 있노라면 배란간 맹렬한 생활의 의욕을 느끼게 된다. 연기는 몸에 배서 어느 계리인지 옥자락과 손등에서도 냄새가 나게 된다. 나는 그 냄새를 한없이 사랑한다. 초록이 전혀 그 자취를 감추어버린 꿈의 껍질인 낙엽을 태우면서 오로지 생활의 상념에 잠기는 것이다. 화려한 초록의 기억은 참으로 멀리 까마득하게 사라져버렸다. 나는 하단의 뒷바라지를 깊게 파고 다 타버린 낙엽의 죄를, 죽어버린 꿈의 시체를 땅속 깊이 파묻고 생활로 돌아온다. 단풍은 무엇인가? 과학적으로 말하면 기온 변화에 따른 나뭇잎의 색소 변화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저 평범한 상식으로 말하면 나뭇잎의 수명이 다하여 색깔이 바래지고 떨어져 낙엽이 되는 나뭇잎의 소멸 과정이다. 이처럼 단풍이란 따지고 보면 죽음의 서곡인데도 왜 사람들은 단풍을 찬양하는가? 아마도 단풍과 낙엽이 아름다운 것은 다 또 나올 새싹을 예고하기 때문이리라. 생명력이 없는 아름다움이란 본질적으로 단조롭고 메마른 것이다. 단풍이 아름다운 이유는 또 어디에 있는가? 단풍은 병든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늙음이다. 낙엽은 떨어진 죽은 이파리인데도 왜 추하지 않는가? 그것은 자기의 할 일을 다하고 떨어진 나뭇잎의 잣대이기에 그러하리라. 싱싱할 때 꺾은 나뭇잎의 모습은 푸른 젊음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아름답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단풍이 겨울의 목선에서 아름답듯이 인생도 항온에 아름다운 것이다. 나무가 자기 몸의 변화에 따라 늙어가며 처음에 싱싱함을 잃었는데도 아름다운 것 같이 사람이 늙어 피부의 싱싱함을 잃고 몸의 윤기와 색깔을 잃었다고 해서 추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단풍의 색깔 변화는 엄격히 말해서 나뭇잎이 병든 모습이다. 그러나 단풍은 아름답다. 그러므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름다운 마음이다. 병든 것을 아름답게 볼 수 있다면 가을처럼 아름다운 사람이다. 단풍과 낙엽은 나무 생명의 절정이듯 사람의 병듦과 늙음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석양에 물든 하늘처럼이나 아름다운 것이다. 낙엽을 태우며 그 냄새의 정취를 느끼듯 몸을 태워 가루로 흩어 뿌려줘도 아름다운 것이다. 아름다움이란 이처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색깔을 인정하는 것이다. 병들거나 장애가 된 몸도 아름다울 수 있고, 그리고 늙음에도 아름다움이 있다. 아름다움의 정의는 누가 내렸는가? 아름다운 몸의 정의를 팽팽한 피부와 쭉쭉빵빵의 몸매로 규정한 세상의 가치의 세뇌가 되어버려 그 가치관의 노예가 되어버린 이후 사람의 참 행복이 사라지고 만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셨다. 그렇다면 자기의 모습에 대하여 불평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욕되게 하는 사람일 것이다. 나무가 싹이 나서 자라며 꽃을 피우며 아름다운 가위를 맺고 단풍으로 물들고 낙엽으로 떨어질 때 그 모든 모습이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도 모든 간접의 모습들이 다 의미 있고 아름다운 것이다. 이처럼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한 인생의 이치라면 장애를 입고 원치 않는 삶을 살더라도 그 모습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음을 단풍은 말해준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